네, 이제 디지털 논리회로 마지막 주차가 되겠습니다. 14주차. 메모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그 양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금 금방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먼저 반도체의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메모리의 개요죠. 메모리의 개요에 대해서. 보통 이제 메모리라고 하면 과거에는 반도체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그네틱으로도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옵티컬, 그러니까 마그네틱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얘기하는 거고요. 옵티컬은 이제 CD롬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옵티컬 디스크는 지금 뭐 거의 쓰이지 않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이 옵티컬 디스크가 쓰이지 않는 이유는 최근엔 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옵티컬이 쓰였던 게 뭐 영화나 음악이나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 옵티컬 디스크에 저장해서 갖고 다니질 않죠. 그리고 이제 일부 용도는 USB로 이미 흡수가 돼버렸죠. USB 메모리. 그 다음에 이제 이 마그네틱 메모리 대표적인 예가 이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입니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이건 지금도 이제 많이 쓰이고 있긴 하죠. 그렇지만 이게 뭘로 교체되고 있죠? 네, SSD. SSD는 Solid State Drive라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교체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디지털 논리회로 이번 주차에서 공부할 메모리에는 뭐 이런 건 포함하지 않고 이런 건 이제 신경 쓰지 않고요. 오로지 반도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메모리만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반도체 메모리는 크게 이제 램 계열하고요. 그 다음에 롬 계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램은 랜덤, 억세스, 그죠? 억세스 메모리죠. 그러니까 임의로 접근 가능한 메모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게 그리고 이거 먼저 얘기하죠. 그 다음에 롬이 있어요. 롬은 read only 메모리죠. 그러니까 read onl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읽을 수만 있는 메모리란 얘기예요. 사실 이제 이 용어 자체는 그렇게 바람직한 용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는 이 말과 read only라는 말이 메모리의 모든 것을 전부 다 표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롬은 그러면 랜덤 액세스가 안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랜덤 액세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는 이제 왜 그럼 이런 말을 쓰게 됐는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SAM이라는 게 SAM 이거 뭐냐면 Sequential Access Memory야.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메모리에 접근을 한다는 얘기야. 대표적인 예가 아주 과거에 쓰였던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노래를 듣기 위해서는 돌렸어야 돼. 패스트 포워드를 하거나 리버스를 하거나 해서 노래가 저장된 위치에 따라서 접근하는 어떤 그 속도, 시간이 현격하게 차이가 났었다고. 그게 이제 SAM이에요, SAM, Sequential Access Memory. 그러니까 마그네틱 테이프가 대표적인 예죠. 아까 카세트 테이프도 마그네틱 테이프니까 그렇게 됩니다, SAM. 그래서 이거에 대응되는 논리로서 램이라는 말을 쓴 것뿐이에요. 그죠? 롬도 read only 메모리, 읽을 수만 있는 메모리라는 건데 사실은 읽을 수만 있는 메모리란 표현은 롬의 아주 일부만 표현한 거죠. 롬도 랜덤 액세스가 가능하고요. 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특징들, 그러니까 다른 특징들이 많이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이 전체를 다 표현하는 건 아니다. 어쨌든 램과 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다? 볼레타일이 뭐죠? 이 휘발성입니다. 휘발성. 그러니까 non volatile 그러면 비휘발성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휘발성이란 말은 뭐냐면 휘발이 된다는 전원을 꺼버리면 차단시켜버리면 데이터가 이제 지워지는 거죠. 그게 휘발성이죠. 그리고 전원을 이제 우리가 차단을 한다 그래도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으면 그럼 그게 비휘발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거 다 알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어쩌면 램과 롬을 구별하는 가장 큰 그런 특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볼레타일이 가장 중요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랜덤 액세스를 할 수 있느냐? 둘 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리드 온이라고 그랬는데 최근에 나오는 롬은요. 리드 라이트 다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용어 자체가 크게 지금 현재에 와서는 좋은 용어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말을 지금 할 수가 있겠죠. 자, 램에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는 휘발성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SRAM과
D램이 존재를 합니다. 이게 이 S는 스태틱, 이건 정적이란 얘기죠. 이 D는 뭐죠? 다이나믹, 동적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말로만 보면 다이나믹이 훨씬 더 좋은 메모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좋고 비싼 메모리는 스태틱 램입니다. 스태틱 램. 스태틱 램은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요. 우리 저기 CPU 내에 들어가 있는 아까 레지스터 얘기했었죠. 이전 주차에서 레지스터 얘기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스태틱 램이 쓰이거나 아니면은 캐시라는 거죠. 캐시라는 거는 지금 이제 이걸 또 캐시를 얘기하려면 너무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CPU 내부에 있는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레벨, 하이어라키, 그러니까 계층 구조로 따지면 레지스터가 이게 1등이고요. 캐시가 2등이고요. 그 다음 3등이 뭐예요? 3등이 램입니다. 램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얘기한 요 D램. 요 D램은 뭘로 사용되냐면 여러분 컴퓨터 사게 되면 램 메모리가 사이즈가 얼마다, 용량이 얼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CPU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있어갖고 요 램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근데 레지스터나 캐시는 CPU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있고 램은 여기서 가져와야 되니까 당연히 요 램이 하이어라키가 낮은 거죠. 낮다는 얘기는 가격은 싸지만 그러나 속도는 느리고 대신 이제 동일 면적에 비해서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램이 하이어라키, 이거보다 더 낮은 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혹은 ODD, 옵티컬 디스크 드라이브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하이어라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다이나믹 램이라고 하는 것과 스태틱 램은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스태틱 램은 래치를 이용해서 만들게 돼요. 래치. 근데 다이나믹 램은 뭘 이용해서 만들게 되냐면요. RC 회로. 요 R은 뭐냐면은 저항, 요 C는 캐패시터예요. 요 RC가 이제 직렬로 연결된 그런 회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RC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 캐패시터에 전하가 차면 1이 저장된 거, 전하가 지워지면 0이 저장된, 전하가 지워지면 전하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0이 저장된 거라고 간주를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요 캐패시터하고 요 인덕터를 모델링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회로로 물론 D램도 설계가 됩니다. IC로 설계가 돼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램이라는 게 IC로 꽂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요 저항 그리고 요 캐패시터를 반도체 트랜지스터로 모델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그게 다이나믹 램인데 요건 속도가 느리고 대신에 가격이 싸고 대용량 데이터를, 그러니까 동일 면적 같은 면적이면 D램이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개념. 그쪽이 이제 램 계열입니다. 램 계열. 자, 그 다음에 non-volatile인 롬 계열, 비휘발성이죠. 롬 계열을 보겠습니다. 자, 마스크 롬이라는 건 뭐냐면요. 요 마스크라는 게 이미 생산될 때부터 프로그램을 저장해서 나온 메모리예요. 그리고 절대 저거는 지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전원이 차단돼도 지워지지 않아. 당연하죠. 롬이니까. 그죠? 그래서 마스크 롬은 주로 이제 어디에 많이 쓰이게 되냐면 여러분 컴퓨터에 뭡니까? 조그만 메모리가 있어서 여기에 뭐 예를 들면은 부트 스트랩, 그러니까 우리가 부팅할 때 처음에 컴퓨터 부팅할 시동 걸 때 그때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저기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컴퓨터 전원 버튼을 딱 누르면 컴퓨터는 무슨 짓을 하냐면 롬에 있는 데이터를 싹 다 읽어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다 실행시켜요. 그 실행시킨다는 의미가 컴퓨터를 부팅을 시키는 거죠. 부팅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를 갖다가 이제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부팅이 완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저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기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게 조그맣게 달려 있는데 이건 이제 어디 실제 이제 우리 메인보드에 컴퓨터 메인보드에 보면 동전 배터리 있죠? 동전 배터리 근처에 있는 작은 칩을 찾으시면 돼요. 왜냐면 이것도 최근에 이제 그 마스크롬은 경우에 따라서 전원이 공급이 돼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동전 배터리 조그만 걸 달아 놓습니다. 예비로. 그래서 이 동전 배터리 옆에 있는 조그만 칩이 있으면 그게 바로 마스크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프로그래머블 롬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에 한 번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프로그램을 할 때 광학적으로, 그러니까 빗을 쪼여갖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커넥션, 연결된 어떤 회로를 끊는다든가, 아니면 녹여서 연결한다든가, 뭐 이런 형태로 한 번은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P롬입니다. 이 P는 프로그래머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P롬을 보겠습니다. 이 P롬. 이 P롬은 Electrically Programmable ROM 이렇게 되는 거예요. Electrically Programmable ROM. 이건 뭐냐면 프로그램을 하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Erasable and Programmable이에요. Erase 지울 수 있고 프로그램 할 수 있고 쓸 수 있고 그런 롬입니다. Electrically가 아니라 Erasable입니다. 그러니까 지우고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광학기구를 이용해서 지우고 한번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뭐냐? 전기적으로 우리가 지우고 쓰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롬이긴 한데 램하고 크게 달라지는 게 없죠. 그죠? 다만 이 P롬은 non-volatile이다. 비휘발성이다. 오히려 뭐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비휘발성이니까.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게 이 P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P롬은 뭐냐면요. 요게 이제 요 2가 electrical입니다. electrically. 그러니까 얘는 제가 이거 좀 제가 한 말을 조금 수정할게요. 얘도 광학적으로 이제 한번 쓸 수 있는 거고요. 이 P롬도 광학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 제가 아까 이거 전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조금 말을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하면 마스크롬은 처음부터 프로그래밍 돼서 나오는 롬, 그 다음 P롬 같은 경우에는 광학적으로 한 번 쓸 수 있는 롬, 이 P롬은 지웠다 썼다를 반복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광학적인 어떤 광학적 그 장비가 필요해요. 그걸 이용해서 지우고 쓰고 할 수 있는 놈. 그 다음에 이 P롬은 요랑 똑같은 건데 이 P롬이나 이 P롬이나 똑같은 건데 지우고 쓰기를 전기적으로 할 수 있는 놈. 그게 이 P롬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저런 롬들은 전부 다 장비가 필요해. 그걸 광학적으로 하든 전기적으로 하든 EP 롬 라이터라는 게 있어갖고 롬 라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롬을 여기다 이렇게 꽂아갖고 여기다 이제 쓰고 여기 이제 전원이 이렇게 연결돼 있겠죠. 이쪽에. 그래갖고 썼다 지웠다를 요 놈 안을 썼다 지웠다를 하게 돼. 롬 라이터라는 게 있어. 근데 문제는 그럼 이 롬 라이터 때문에 사실은 그 롬 같은 걸 지웠다 쓰기를 반복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롬 라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지웠다 썼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새로이 개발된 그런 메모리가 바로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는 전기적으로 썼다 지웠다를 반복할 수가 있는데 저런 롬 라이터가 필요 없어. 그냥 USB에 꽂아갖고 썼다 지웠다 하면 돼. 그죠? 플래시 메모리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USB 메모리가 되는 겁니다. USB 메모리. 그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이제 SSD Solid State Drive, 이거는 요 USB 메모리로 쓰이는 요 플래시 메모리 있잖아요. 이걸 갖고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USB 메모리와 Solid State Drive라는 건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 쓰이는 여러 가지 미들웨어나 이런 건 달라지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런 이제 메모리가 새로이 요즘 출연을 함으로써 HDD, 그러니까 마그네틱 디스크가 점유하고 있던 영역을 얘가 리플레이스를 해가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우리가 뭐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먼저 메모리 개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는 컴퓨터에서 주기억 장치와 보조 저장 장치로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주기억 장치는 영어로 메인 메모리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메인 메모리는 이제 램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넓게 이제 표현하면은 롬까지를 포함을 합니다. 보통 이제 램이 주기억 장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보조 저장 장치는 매스 스토리지 뭐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매스 스토리지, 그러니까 대용량 저장 장치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SSD라고 되어 있습니다. SSD는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이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는 원래 요건 이제 보조 저장 장치 얘기하는 건데, 보조 저장 장치는 하드디스크나 아니면 뭐 플로피 디스크나 아니면 옵티컬 디스크, CD롬 같은 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건 반도체 기반, 그러니까 반도체 기반의 저장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고민하는 거는 반도체 기반의 저장 장치만 고민하는 거거든요. 이 SSD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그러니까 이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내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플래시가 들어갔습니다.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는요, 롬의 일종이에요. 롬의 일종으로서 넌 볼레타일이라고 해서 비휘발성, 그러니까 전기가 차단돼도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 형태의 그런 메모리가 되겠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SSD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것만이 이제 반도체 기반의 보조 저장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것들이 주로 이제 우리 컴퓨터에서 반도체 기반의 어떤 저장 장치 혹은 메모리로 사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CPU 입장에서는요, 뭔가 주소를 보내고요. 주소를 이렇게 보내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읽겠다라고 한다면 이 제어 버스 중에 read enable, 제어 버스는 read enable도 있고 write enable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chip select라는 어떤 버스도 있고요. 그 버스 중에 read enable을 이제 enable을 시키게 되면 해당되는 RAM 아니면 ROM 이런 데서 데이터가 빠져나와서 이쪽 CPU로 전달이 되게 되겠죠. 지금 이제 이 그림상에서 보시면 주소 버스는 단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주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U에서 램 쪽으로만 이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데이터 버스는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램에 있는 데이터를 CPU로 읽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CPU에 있는 데이터를 램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리드 라이트가 가능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제어버스도 CPU 쪽에서 램으로만 이렇게 뻗어 있죠. 단방향인데요. 이게 그러면 램 쪽, 그러니까 주변 장치, 램이나 롬이나 SSD에서 CPU 쪽으로 이제 제어 신호를 보내줄 일은 없느냐? 있죠. 없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경우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단방향으로 그리고요. 실제로는 이제 주변 장치에서 CPU로 데이터를 제어 신호를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근데 이제 그 인터럽트라는 건데, 인터럽트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지금 이 디지털 논리 회로의 범위가 넘어서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고요. 일단 디지털 논리 회로에서는 이 제어 버스는 단방향이다 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의 메모리 용량을 표기를 할 때는 2의 n승 곱하기 m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먼저 2의 n승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메모리가 있죠. 이 메모리가 이런 식으로 이 칸막이가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이 칸막이에 1010 해갖고 이거를 몇 비트 저장할 수 있냐면 n비트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그러니까 이 앞에는 주소가 뭐가 있겠죠? 0x10, 0x11 뭐 이런 주소가 있을 거예요. 주소 하나가 어드레싱 할 수 있는 이 메모리 공간의 이 폭을 우리가 워드라고 부릅니다. 워드. 사실 워드의 정확한 표현은 저건 아닌데 그냥 워드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m비트짜리 워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폭이, 그죠? 그 m을 요 뒤에다 써주는 겁니다. 요 뒤에다가. 그럼 이제 앞에 있는 n은 뭐냐면요. 앞에 있는 이 n승이라고 했는데 이 n승은 뭐냐면 요 칸막이가 있다고 그러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칸막이 칸의 개수가 2의 n승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n은 뭘 의미하냐면은 어드레스 주소의 비트 수입니다. 예를 들어 어드레스 주소의 비트 수가 2비트라면 4개의 서로 다른 공간에 접속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메모리 공간 4개예요. 근데 그 하나의 공간마다 n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n 곱하기 m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거는 이제 어드레스를 어떻게 줄 거냐의 문제고, 그렇게 어드레스를 줬을 때 몇 개의 비트, 몇 개의 데이터가 튀어나오느냐의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n 곱하기 m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고요. 단위는 비트가 됩니다. 이제 코카다 단위 중에 여기가 바이트라고 표현된 경우도 있는데 바이트라고 보통 표현하는 경우는 뭐냐면요. 저 m이 8비트인 거예요. 요게 8비트여서 2의 n승 곱하기 8비트는 이걸 단위는 여긴 비트입니다. 비트는 뭐랑 같냐면 2의 n승 바이트랑 같은 거죠.
바이트로 표현할 때는 대문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B. 그럼 2n승 바이트나 2n승 곱하기 8비트나 똑같은 의미죠. 그죠? 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MAR이라는 게 존재해. MAR. 이건 이제 레지스터입니다.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여기 MBR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그러니까 여기 읽기 신호하고 쓰기 제어 신호가 있는데 이걸 요렇게 해서 이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 이건 CPU 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PU 내에서 읽기 제어 신호나 쓰기 제어 신호가 메모리 쪽으로 가고요. 또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에서 주소 버스를 통해서 이게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니까 그 레지스터에 임시로 n비트짜리 주소 n비트죠. 요 n이랑 같아야 되죠. 요 n비트 주소가 주소 버스 n비트짜리를 통해서 메인 메모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MAR은 CPU 내부에 있는 레지스터입니다. 레지스터. 또 동시에 이 메모리에서 이제 이 주소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컨텐츠 값이 요 MBR로 들어오게 됩니다. MBR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벌써 CPU 내부로 데이터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 데이터 버스의 비트 수는 n비트겠죠. 워드의 길이가 m이니까 또 MBR도 역시 n비트 레지스터여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아까 이제 메모리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앞에 있는 게 이제 주소 공간의 개수고 이 하나의 공간에 들어가 있는 비트 수다 그랬으면 이걸 어드레스링을 하려면 뭔가 CPU에서 데이터를 그러니까 어드레스를 보내야 되는데 그 어드레스가 최종적으로 저장되었다가 메모리로 가는 그 레지스터가 MAR이고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받아가고 최초로 CPU 내에서 저장되는 레지스터가 MBR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MER하고 MBR 같은 경우에는 CPU는 굉장히 속도가 빠른 슈퍼맨 같은 거고요. 메인 메모리는 그에 비해서는 속도가 느린 일반인 같은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사이에 속도를 완충시켜서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MAR과 MBR이라는 CPU 내 레지스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형태로 메모리에 주소를 접속하고 데이터를 얻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앞서 보여드린 블록도를 기초로 해서 메모리 읽기, 리드 동작을 하는 순서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메모리 용량이 어떻게 되냐면요. 2의 10승 곱하기 8이에요. 단위는 비트죠, 비트, 스몰 b. 그러면 뭐냐면 2의 10승이니까 어드레스 비트의 개수는 10개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에서 어떤 메모리 스페이스, 메모리 공간의 개수는 2의 10승계 1024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 높이가 이제 칸막이가 이렇게 쭉 쳐져 있는데 그 칸막이 개수가 총 1024개라는 의미고요. 어떤 칸막이 하나가 지정이 되면, 그러니까 어드레싱이 되는 거죠. 주소 지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8비트짜리 데이터, 그러니까 요건 8비트짜리는 요 폭을 얘기하죠. 요 8비트. 8비트짜리 데이터 하나가 데이터 버스를 통해 툭 튀어나간다는 거죠. 그럼 MBR은 8비트여야 되고요. 이렇게 8비트. MAR은 10비트여야 되겠죠. 이렇게 10비트. 이해하시죠? 지금 이거 같은 15입니다. 그러면 15에 해당하는 주소를 찾아갔어요. 갔더니 요런 데이터가 있네요. 이 데이터를 이렇게 MBR로 갖다가 이동을 시키게 되면 CPU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겠죠. 자, 먼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순서를 보겠습니다. CPU는 워드 주소 10비트를 MAR로 전송한다. 이게 MAR로 오죠. 그 다음 두 번째, MAR은 주소 버스를 통해 메모리로 워드 주소 10비트를 전송한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른 색깔로 볼게요. 이쪽으로 전송한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그죠? 동시에 CPU는 제어 버스를 통해 읽기 제어 신호를 메모리로 전송한다. 자, 읽기 신호 이게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주소 들어가고 읽기 제어 신호 들어가야만 write enable인데요. write enable. 이게 들어가야만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메모리는 워드 주소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데이터 버스에 이렇게 싣게 되겠죠. 그죠? 실어서 MBR로 전송되고 CPU의 다른 이제 MBR로 전송된 다음에 CPU의 일단 다른 GPR General Purpose Register General Purpose Register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General Purpose Register에서 저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메모리 읽기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메모리 쓰기 동작입니다. 자, 읽기 동작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만 준비를 하면 됐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어드레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write enable. 그죠? 근데 쓰기 동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드레스, 저장할 위치도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write enable, 쓰기 제어 신호도
동작을 시켜줘야 돼요. 1로 만들어줘야 되고 1로. 그 다음에 동시에 데이터도 넣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지정된 주소의 데이터를 저장, write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쓰기 동작은 첫 번째 1번 CPU는 워드 주소 10비트를 MAR로 전송한다. 자, 이렇게 전송했습니다. 욜로 전송했습니다. 욜로 전송했습니다. 자, CPU는 쓰려는 데이터를 MBR로 전송, 자, 1로 전송하라는 얘기죠. CPU가 욜로 전송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 2번입니다. 자, 3번은 뭐냐면 MAR은 주소 버스를 통해 주소를 메모리로 전송하고 MAR은 데이터 버스를 통해 데이터를 메모리로 전송한다. 즉 요놈하고 요놈, 요 화살표대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죠. 동시에 CPU는 제어 버스, 여기서 이제 쓰기 제어 신호죠. 요거를 통해 쓰기 제어 신호를 메모리로 전송해.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이 되는 거죠. 요 순서대로 세 개를 다 해줘야만 이제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메모리에 데이터가 갱신된다. 원래는 0000, 0011이었는데 1100, 0011로 이제 새롭게 갱신이 된다는 거죠. 요 데이터로 여기가 이렇게 갱신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메모리 쓰기 동작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좀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용량이 1024 곱하기 8이라고 할 때 MAR과 MBR은 각각 몇 비트인가? 1024는 2의 10승이에요. 2의 10승 곱하기 8 이렇게 돼요. 요게 뭐의 길이? 어드레스, 주소의 길이. 요게 뭐의 길이? 데이터 버스의 길이. 그러면 요 어드레스의 길이 MAR의 사이즈는 네, 역시 10비트여야 되고요. MBR, 데이터 받는 거. 버퍼죠, 버퍼. 요거 어드레스고. 버퍼의 길이는 8비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MAR과 MBR은 메모리가 이렇게 딱 하나 있으면, 메인 메모리가 딱 있으면 어드레스 주고 데이터 받고.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에 가장 근접해 있는 그런 레지스터라는 사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10이고 이건 8비트가 되겠죠. 주기억 장치 용량이 1GB고 워드가 8비트일 때 주소 버스와 데이터 버스는 몇 비트냐 그랬어요. 예, 주기억 장치 용량이 1GB라는 건요. 요거는 1기가비트, 스몰로 쓰겠습니다. 1기가비트. 비트에 곱하기 8이라는 의미예요. 워드가 8비트라고 했으니까 8만 이렇게 뽑아낸 거죠. 왜냐면 이게 바이트거든, 이건 비트고. 8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1기가면요. 우리가 킬로 같은 경우에는 2의 10승이고요. 그 다음 메가 같은 경우에는 2의 20승이고요. 그 다음에 기가 같은 경우에는 2의 30승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이건 2의 30승 곱하기 8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어드레스 버스의 비트 수가 되고 요건 데이터 버스의 비트 수가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8로 뽑아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0.5기가바이트 바이트가 아니라 비트 지우겠습니다. 요거 비트 곱하기 16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이제 이거 이퀄은 성립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에 주어지기를 워드가 8비트라고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메모리를 만드는 철학에 따라서 이런 구조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구조로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워드가 8비트라고 명기를 했기 때문에 뒤에가 8이 오게끔만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소 버스의 비트 수는 30, 데이터 버스의 비트 수는 8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메모리의 어떤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공부는 끝내고 여기서 이제 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예요. 읽을 수만 있는 메모리다 그런 얘기죠. 자, 이게 이제 그리고 참 롬은 동시에 리드 온리만 할 수 있고 non volatile이죠. non volatile. 그게 무슨 의미예요? 비휘발성이라는 얘기예요. 왜 이게 읽을 수만 있고 비휘발성인지 지금 이 그림에서 우리가 명확히 그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퓨즈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퓨즈가 연결이 되면 지금 다 연결되어 있긴 한데 연결되면 1을 저장하게 되고요. 끊어지면 0을 저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퓨즈를 연결하고 끊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전원을 갖다가 차단을 한다고 해서 연결된 게 끊어지거나 끊어진 게 연결되거나 이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끊어 놓으면 이건 죽을 때까지 그냥 끊어져 있는 거고 한번 연결을 해 놓으면 죽을 때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볼레타일이 아니겠죠. 휘발성이 아니겠죠. 넌 볼레타일이겠죠. 동시에 이게 왜 리드 온리 메모리의 형태가 되냐면 이게 끊겼어. 이거 다시 연결해야 0에서 1로 이제 바뀔 거 아니에요.
근데 끊는 걸 어떻게 연결할 거야? 물론 저건 끊는 거를 연결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 이제 자외선 같은 걸 쬐갖고 저걸 녹여서 연결하는 게 있긴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저걸 끊으면 다시 연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리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라이트를 할 수 없죠. 라이트를 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최초에 한번 라이트는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할 때 최초에 한번 라이트는 하지만 그 이후에 저 사용자가 저거를 끊고 연결하고 하는 걸 다시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리드 온리 메모리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이게 롬인데요. 전체가 여기 주소가 들어옵니다. 주소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들어온 주소가 디코더를 통과하게 돼. 디코더를 통과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예를 들어 주소가 2비트밖에 없다. 그럼 00, 01, 10, 11 네 가지의 조합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00이다 주소가 그러면은 요놈만 1이 되고 1서부터 요 m까지 그러니까 1서부터 여기 3까지가 되는데요. 여기 주소가 두 개니까 1, 2, 3은 전부 다 뭐예요? 0이 출력된다고. 0만 1이 출력되고. 그럼 요 1이 출력돼. 그럼 여기로 오겠죠. 1이 이렇게. 여기 오겠죠. 여기로 이렇게 오겠죠. 그 퓨즈가 연결이 다 돼 있죠. 그러면은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 출력되겠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럼 만약에 여기가 퓨즈가 끊어졌다 그러면은 끊어져 있으니까 0이 출력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퓨즈를 연결하고 끊는 거에 따라서 일령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효과를 네, 녹음하다 끊겼어요. 어쨌든 이제 이걸 연결하고 끊는 거에 따라서 1과 0을 저장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구조를 좀 더 봅시다. 이 디코더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코더는 이 입력으로 들어오는 놈을 AND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합해서 AND를 취하는 그 회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있다는 거죠. EN계의 AND 게이트 배열. AND 게이트 배열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0, 뭐 1 이런 식으로 m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출력이 이렇게 나와. 그럼 이 출력은 뭐냐면요. 요 입력에 대해서 최소항을 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력이 A1과 A0가 있다면 요 00으로 나오는 건 A1과 A0에 바바 취한 거고요. 요 0으로 나오는 건. 그 다음에 1로 나오는 거는 A 여기엔 반 취하지만 A0는 반 취하지 않은 게 요 1로 나오고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A1에 반 취하고 A2에 반 취한 게 요 2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A1과 A2 전체 반 취한 게 요 3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 두 개밖에 없다면 입력 주소가. 이해되시죠? 이런 조합에 맞는 출력을 출력해내는 게 디코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디코더는 결론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AND 게이트 배열이라고 그냥. AND 게이트 배열. 그죠? 뭐 디코더에서 잘 이해 안 가면 다시 되돌아서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출력으로 나오는 건 다 뭐냐? 최소항이라고. 최소항. 민텀이 나오게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그 민텀들을 이 아래 오어 게이트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거의 전체적인 구조는 AND와 OR가 직렬로 연결된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AND는 민텀이고요. 그 민텀을 선택하는 거죠. OR를 통해서.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최소항을 선택한다는 것의 의미인데,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기호식으로 우리가 민텀, 최소항을 서메이션으로 표현하는 식이 있었잖아요. 그 식에 의하면 그게 바로 AND OR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뭐 인코더나 내지는 뭐 디멀티플렉서였나요? 멀티플렉서 그걸 통해서 임의의 조합 논리 회로를 구성할 수 있었잖아요. 이 롬도 마찬가지로 AND OR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의 조합 논리 회로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렇습니다. 그거 잘 이해를 해 주시고요. 결국 이제 이 전체적인 구조를 이제 다시 한번 보면요. 요 가운데를 뚝 잘라서 이쪽은 이제 주소 지정하는 디코더 회로고요. 이쪽은 이제 2의 n승 곱하기 m의 메모리 배열이죠. 메모리 배열. 배열은 이제 여기는 퓨즈가 연결되냐 끊어졌냐에 따라서 그 배열의 값이 결정되는 거고 이 디코더 입력은 n 곱하기 다시 쓸게요. n 곱하기 2의 n승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n을 주소의 비트의 개수를 넘겨주면 이 안에서 en개의 조합을 만들어서 그 조합을 갖고 en개의 메모리 배열을 선택해서 n비트를 한꺼번에 출력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가 n 곱하기 2n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2n 곱하기 m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거에 의해서 en개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고 en개의 메모리 배열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게 선택이 되면 그거 안에 들어가 있던 m개의 비트가 출력이 되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read enable, 이 롬이기 때문에 이건 64K 곱하기 8비트입니다. 64K 같은 경우에는 2의 16승이에요. 2의 16, 이게 제가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게 64K는 64는 2의 6승이고요. K는 2의 10승이거든요. 그래서 2의 16승인 거죠. 그러니까 16개의 어드레스 비트가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여기 앞 8이니까 8개의 데이터 버스가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 64K 8비트 롬이 있는데 저 롬에는 기본적으로 어드레스 버스하고 데이터 버스의 출력을 입력했거나 출력을 하게 되면 하는 어드레스 핀과 데이터 핀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read enable 핀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롬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롬에는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write enable이라는 거는 핀이 없습니다. 그 다음 chip select라고 하는 거는 실제 이제 요 칩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예요. 칩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요게 0에다가 1로 떠야만, 요 1인 상태에서만 요 칩은 의미가 있고, 요 0인 상태에서는 이 칩 자체가 어드레스 아무리 넣어줘도 동작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개념의 핀이 칩 셀렉트 핀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여기 있는 말들을 읽어볼게요. 롬은 AND 게이트와 OR 게이트로 구성된 조합 논리 회로다. 디코더 출력, 이게 바로 최소화입니다. 이것을 OR 게이트로 연결하면 임의의 조합 논리 회로를 구현할 수 있는 것처럼 롬을 이용하면 임의의 조합 논리 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 롬칩은 읽기만 가능하고 쓰기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read enable 신호만 연결된다고. write enable은 없다란 얘기예요. 네, 여기까지 롬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기호식으로 표현되는 조합 논리 회로를 롬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원리적으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아까 사실 이미 설명을 하긴 했는데 M에 1, 2, 3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이제 변수가 두 개잖아요. 그럼 이게 원래는 0, 1, 2, 3 4개였는데 0 이거죠. A바 B바 이게 0이고 1은 A, B바 이거고 그 다음에 2는 A바 B고요. 그 다음에 2는 A, 3은 A, B죠. 그럼 이것만 없는 거예요. 이것만 없고 요 세 개가 존재한다고. 그런데 이 디코더는 AND 게이트 배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쪽으로 나오는 게 뭐란 얘기예요? 제로 바에 A1 바 이거라고. 요걸 1으로 쓰자. 요걸 0으로 쓰고. 그 다음에 요거랑 똑같이 맞추려면 이제 여기가 이제 B가 돼 있어야 되죠. 그죠?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B가 돼 있고 여기가 이제 요거는 이제 A로 수정됐다 치고 A, B 바바 이거고 요거는 A의 B 바고 여기는 A 바의 B고 여기는 A, B가 나온다고 이렇게 요것도 거꾸로 썼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기가 A 바 B고 여기가 A, B 바가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그러면 요거 세 개만 오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건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F1으로 나오는 거는 요거 세 개가 여기만 휴즈가 이것만 연결되고 0이 끊겨 있단 말이에요. 그럼 F1 얻을 수 있는 거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만약에 문제만을 푼다 그러면 이것저것 고민할 거 없이 0이다. 그럼 0하고 2자 0하고 2 이것만 연결하고 나머지 끊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0하고 2만 연결하고 1하고 3은 끊어버렸죠. 그러면 F2가 얻어지고. 그쵸? 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될 게 램입니다.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랜덤 액세스 메모리니까 램이니까 램은 이제 휘발성이죠. 전원이 차단되면 데이터가 날아가요. 기본적으로 레치거든요. 레치기 때문에 레치는 전원이 차단되면 데이터 날아가는 거죠. 그죠? 이거 레지스터의 기본 구성 요소니까 당연히 전원이 들어와 있어야만 데이터가 저장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데이터를 넣고 뺄 수 있으니까 이건 리드 라이트가 다 가능한 거죠. 그죠?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적 특성을 이해를 해 볼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램은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이제 SRAM, 스태틱 램하고 다이나믹 램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우린 지금 스태틱 램부터 먼저 얘기를 할 겁니다. 다이나믹 램은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게 좋은 거죠? 네, SRAM이 좋은 거죠. 이게 속도도 빠르고 그런 이제 안정성도 있고 그런 거고요.
D램에 비해서 이게 다이나믹이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더 좋아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고, 단위 면적단 직접 할 수 있는 용량도 이제 D램이 훨씬 크죠. 그죠? SRAM이 훨씬 그러니까 용량이 크다는 거예요. 용량이. 더 밀도 있게 직접 시킬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D램이 쌉니다. 그래서. 그죠? 네. 자, 그 중에서 먼저 SRAM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RAM은 1비트 정보를 저장하는 SRAM 셀은 SR 프리플럽을 이용해서 구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비트 정보를 저장한다는 게 여기 그림에 보시면 레치가 있는데 레치가 1비트 정보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 저장하는 요 전체 점수 하나에 있는 게 이게 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SRAM 셀. 그죠? 이 SRAM 셀을 기반으로 위아래로 좌우로 쭉 저장할 수 있는 셀을 갖다가 여러 개 겹쳐서 구현을 하면 그게 이제 램이 되는 겁니다. 램 중에서 특별히 SRAM, 스태틱 램. 지금은 이제 스태틱 램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 입출력 핀이 뭐가 있나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죠. 먼저 선택 입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 입력은 이제 셀이 바둑판 모양으로 쭉 가로 세로 또는 좌우로 위아래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 이 셀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예요. 셀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리드 라이트가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선이 연결돼서요. 여기 이렇게 엔드 게이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게 1이어야만 이 엔드 게이트 출력으로 뭔가가 나오겠죠. 이 데이터 입력이 1로 전달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입력이 가능해지는 거고 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로 이렇게 엔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뭐가 나와도 요 선택 입력이 1로 돼 있어야만 데이터 출력이 1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1이 됐든 뭐가 됐든 뭘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뭐 1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고 이제 여기 Q 값이 1로 나오겠죠. Q 값이. 자, 그러니까 선택 입력은 뭐냐면 이 셀, 이 완빗의 SRAM 셀을 선택하는 용도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에 데이터 입력을 보겠습니다. 데이터 입력은 한쪽에는 이제 낫이 이렇게 돼서 들어가고 다른 한쪽은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이 뒤가 렛치이기 때문에 00, 01, 10, 11 중에 00과 11 그러니까 금지 입력하고 NC 요게 NC죠. 요 NC고 요게 금지 입력이죠. 금지. 이거는 제외가 된다는 얘기고 01일 때 리셋, 10일 때 셋이잖아요. 그죠? 그죠? 셋과 리셋만을 반복한다. 그러니까 이 안에 레치에 0을 저장하거나 1을 저장하거나 요것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원래 1비트 정보 저장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read write가 있습니다. read write는 예를 들어서 이제 read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read write에서 여기 이제 바가 있는데 바를 빼먹었네요. 요 바 있습니다. 요 read 신호 1 들어오면 여기서 이쪽은 0 들어가고 이쪽은 1 들어가죠. 그러니까 read만 가능한 거죠. write는 불가능하고. 여기가 0이면 이제 0이면 여기는 1이 되고 여기가 0이 되죠. 그럼 write만 가능한 거죠. 그죠? 요 엔드 게이트는 결국 요 데이터를 입력시켜 주거나 빼주는데 출력시켜 주는 데 있어서의 어떤 관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거 전체를 우리가 바이너리 셀, 한 비트 정보를 저장하는 바이너리 셀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쓰기 동작을 어떻게 하느냐? 먼저 선택 입력을 1로 하고 read write를 0으로 한다. 0으로 한다는 얘기는 write로 쓰겠다 그런 얘기죠. active row로 데이터 입력 값이 플립플롭에 저장된다. 저장되는 논리값은 데이터 입력의 좌우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읽기 동작은 S를 1로 하고 요거 read write를 1로 둡니다. 그럼 입력이 차단되고 출력을 얻어내게 되겠죠. 됐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우리는 SRAM 셀 하나를 얘기를 했죠. 그 셀이 이제 요 바이너리 셀입니다. 거기에 이제 입력과 출력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 입력이 이렇게 와서 각각 데이터 입력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이제 플립플랍의 입력과 같은 거겠죠. 데이터 입력이 여기서 지금 4비트짜리인데요. 4비트짜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셀로. 그 다음에 주소가 있죠. 주소는 이제 2비트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4개 중에 하나로 선택이 돼서 이 주소 하나, 그러니까 메모리 이 지금 램 같은 경우에 SRAM 같은 경우에는 주소 공간이 4개죠. 4개. 그리고 하나의 주소 공간에 저장된 비트의 개수가 4비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read write 신호가 이쪽으로서 이 아래로 이렇게 올라가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0, 1, 2, 3 요 주소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출력은 이쪽으로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오어 게이트를 통해서 출력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이제 이 구조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요 바이너리 셀이라는 거. 그전에는 저 바이너리 셀이 뭐였죠? 롬에서는 퓨즈였죠. 퓨즈. 그 퓨즈가 바이너리 셀로 바뀐 것만 제외하고는요. 롬과 사실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그죠? 퓨즈는 말씀드린 것처럼 끊고 연결하고를 자유자재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읽기만 가능하고, 이 바이너리 셀 같은 경우에는 플립플랍의 형태이기 때문에 읽고 쓰고를 반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램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이걸 우리가 SRAM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SRAM 셀을 여러 개 반복하면 SRAM 모듈을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SRAM 모듈. 이거는 이제 2의 2승 곱하기 4죠. 이런 SRAM 모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해야 될 거는 D램입니다. 앞서 우리가 SRAM을 얘기했죠. 자, D램의 셀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행입력이라는 게 있고요. 열입력 공통선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 바이너리 셀과 같은 형태로 바둑판 모양으로 쭉 정렬이 될 텐데, 그 정렬이 될 때 이 행입력과 열입력이 있었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바이너리 셀, 그러니까 SRAM에서 바이너리 셀만 요 D램 셀로 교체를 해버리면 그게 이제 D램이 되는 겁니다. 자, D램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행입력이 이렇게 1이라면 행입력에 대해서 요 게이트죠. 게이트 부분이 이제 1이 되니까 5V가 되면 이쪽이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쪽 스위치 비슷한 게 여기 연결이 돼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됐나 봅시다. 요 재충전 입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충전 입력이 1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렇게 버퍼에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버퍼가 오픈이 돼 갖고 저 3상태 버퍼가 오픈이 되는 거니, 오픈이라는 얘기가 연결이 되는 거죠. 오픈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냥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가 1이 돼 버리면 이게 연결이 돼서 이 출력 버퍼로 나온 게 이렇게 돼 갖고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돼 갖고 요 캐패시터 이렇게 연결 캐패시터를 충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재충전 입력이 이제 제대로 동작하려면 여기 보시는 read write가 read에 있어야 되겠죠. read에 있어야만 요 출력 버퍼가 온이 되고 요 온된 놈으로부터 다시 이렇게 충전이 될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read write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read write는 예를 들어서 read가 1이다라고 한다면 요렇게 돼서 요 출력 버퍼가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 캐패시터에 저장된 어떤 전압의 레벨이 이렇게 해서 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전압의 레벨을. 그 다음에 이제 write를 보겠습니다. write는 이제 여기가 0인 케이스인데 0이 되면 요거는 이제 꺼지고, 자, 이거는 켜집니다. 그러니까 입력 버퍼가 온이 됩니다. 그럼 요 D인이 이렇게 들어오죠. 들어와서 이렇게 가갖고 요 캐패시터를 충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죠? 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캐패시터에 1을 저장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 캐패시터의 전하를 채운다라는 의미고요. 이 캐패시터에 0이 저장된다는 것은 이제 방전된다는 의미니까 그게 이제 0이 저장되는 캐패시터가 방전되면 그 얘기고요. 데이터를 읽는다는 것은 이 캐패시터에 저장된 전압의 레벨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꽉 찬 정도인지 아니면 비어 있는 건지 그걸 이제 구분한다는 얘기죠. 그게 데이터를 읽는다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제가 그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다 쭉 이걸 적어 놨는데 한번 여기 있는 말들 쭉 읽어 보면서 여기 있는 회로에 한번 적용을 해 보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 봅시다. 행입력이 1이면 모스 트랜지스터 게이트 단자에 의해 트랜지스터가 켜진다. 열입력 공통성을 통해 전류가 흘러 D램의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경로가 확보된다. 이제 요 셀이 선택이 된다는 의미고요. 결국 행입력은 바둑판 모양의 메모리 모듈에서 행을 선택하기 위한 신호이고, 열입력 공통선은 D램의 동작을 수행하는 전류의 경로이다. 그래서 전류가 공급이 되는 거죠. 요거 이제 열을 선택하는 순간. 재충전 입력이 1이면 출력 전압인 Dout이 재충전 버퍼를 통해 피드백되어 캐패시터를 충전한다. 아까 설명한 거죠. 재충전 입력이 1이라면 저 위에 있는 요 재충전 버퍼가 온이 돼 갖고 여기 출력 버퍼에서 요렇게 나온 거 요렇게 돼갖고 다시 충전이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고,
일대 출력 버퍼를 열기 위해 read write는 read에 둬야 된다. 1이니까. 따라서 재충전 입력은 커패시터에 저장된 전화가 방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재충전을 수행하기 위한 enable 입력이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read write가 0이면 출력 버퍼가 닫히고 입력 버퍼가 열린다. 그러니까 이게 닫히고 요게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D인의 데이터 전압이 입력 전압이 캐패시터를 이렇게 충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쓰기 동작이 수행되는 거고요. 한편 이제 read write가 1이면 입력 버퍼가 닫히고 출력 버퍼가 열림으로 캐패시터의 출력 전압이 D아웃으로 연결되어 읽기 동작이 수행된다. 이건 다 얘기했고, 따라서 read write는 읽기와 쓰기 동작을 수행하는 단자가 되는 겁니다. 이를 저장한다는 것은 캐패시터의 양의 전압, 여기 캐패시터의 양의 전압을 충전하면 이를 저장하는 거, 방전하면 0을 저장한다는 거, 그리고 데이터를 읽는다는 것은 이 캐패시터의 전압 레벨을 읽는 거다라는 사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표로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일쓰기를 보겠습니다. 일쓰기는 행 입력을 1로 둔다. 행 입력, 요걸 1로 둔다. 그래서 요 모스 트랜지스터를 켜는 거고요. 열 입력 공통선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 먼저 read write. read write는 0으로 둔다. 그럼 read write를 0으로 두니까 이렇게 돼갖고 요거 죽이고 요거를 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D인을 1로 둔다. D인이라는 게 여기를 1로 둔다. 그러니까 5V로 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재충전 입력은 0으로 한다. 그러니까 재충전 이거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전류 경로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D인을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갖고 충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입력 버퍼는 enable, 출력 버퍼하고 재충전 버퍼는 disable, MOSFET은 on이죠. 그 다음에 형성 경로는 D인에서 C, 캐패시터로, 요 D인에서 요 캐패시터로 충전이 된다. 그래서 플러스 충전이 된다. 이 상태가 이를 쓰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다음 이제 다 똑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영쓰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쓰기도 순서대로 이제 공부를 해볼게요. 먼저 행 입력이 1이다 하니까 행은 선택이 되니까 얘는 on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열 입력 공통성은 0이니까 read write 0이니까 요로 와서 요거는 이제 0이면 요거 죽고 요건 이제 사는 거죠. 아까랑 동일하죠. D는 0이래. 그러니까 여기 D인에 0V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재충전 입력도 0이에요. 그럼 이거 끊어버려.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로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요렇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캐패시터에 있는 게 뭐가 방전이 이쪽 입력 쪽으로 일어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뭐냐? 이거는 방전이 된다. 방전이 되니까 영쓰기가 된다. 나머지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읽기 보겠습니다. 읽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확인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읽기는 먼저 행입력은 언제나 1이에요. 이건 다 1로 해서 요건 ON 시키고요. 그 다음에 read write는 1입니다. 1이니까 얘가 열리고 얘는 닫히는 거죠. 그 다음에 재충전 입력도 0이니까 얘도 닫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D인 얘로는 0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나 봅시다. 먼저 이제 요 캐패시터의 전압 레벨이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경로가 형성이 돼. 이렇게. 그러니까 D아웃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요때 이제 저 커퍼시터의 전압 레벨을 읽으면 그게 이제 D아웃의 레벨 읽기죠. 이게 이제 읽기가 되는 겁니다. 저게 0이 읽힐 수도 있고 1이 읽힐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재충전인데요. 재충전은 어떻게 하나 한번 봅시다. 재충전은 먼저 행입력이 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ON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입력 공통선 중에서 read write가 1입니다. 그러면 1이면 이거 선택되고 이게 ON 되고 이거 꺼지고 그 다음에 재충전 이것도 켜집니다. 이렇게 D인으로 요거 0 들어오고 자, 요 상태입니다. 요 상태. 요 상태에서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나가야 되는 게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이쪽으로 와갖고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오는 거죠. 와갖고 이로 다시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재충전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그게 요 재충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프를 형성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방전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다. 뭐 그런 얘기죠. 요게 이제 재충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D램 셀의 최종적인 형태를 한번 보세요. 형태를 보시면 요게 이제 캐패시터고요. 여기 모스 트랜지스터 달려 있지만 이게 이제 저항 여기서 어차피 일정량의 전압 강화가 있으니까
여기 저항이 하나 달려 있는 거랑 동일한 형태로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RC 회로입니다. 보통 충방전을 할 때 RC 회로를 이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D램 셀은 RC 회로를 이용해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라는 게 어떤 D램의 아주 결정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램칩의 블록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K 곱하기 8이니까 2의 10승 곱하기 8이거든요. 어드레스 라인 10개, 데이터 라인 8개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요거고 요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칩 셀렉트는 당연히 모든 메모리에 있어야 되고요. 요거 램이니까 리드도 가능하고 라이트도 가능해서 리드 이네이블 또 라이트 이네이블 이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죠. 라이트 이네이블의 약자는 WR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블록도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자, 이거에 따른 진리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칩 셀렉트가 0이다라고 한다면 read enable하고 write enable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이 램이 선택되지 않아요. 그냥 동작 자체를 안 하는 거죠. 동작을 하려면 적어도 칩 셀렉트는 1로 된 가정 하에서 이제 동작을 하는 건데요. read enable이 1이고 write enable이 0이다 그러면 읽기가 되는 거고 read가 0이고 write가 1이다 그러면 쓰기로 동작을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램칩이 동작한다는 사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는 램칩의 특징을 쭉 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주소가 이쪽으로 입력이 들어옵니다. 요거 4비트입니다. 그 이제 4 곱하기 16 디코더, 이제 이게 AND의 배열이라고 했는데, 여기로 들어가는 거 민텀이 나가는 거죠. 민텀에 대한 결과. 어쨌든 4 곱하기 16이니까, 요건 이제, 여기 요 4개의 비트에 따라서 16개 중에 오직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그 상태가 출력이 되면 이 16개의 메모리 공간의 입력으로 이걸 연결해 버리면 16개의 메모리 공간 중에 하나만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럼 그 선택된 하나에서 데이터가 빠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는 4비트짜리거든요. 이 공간이 하나의 메모리 공간이. 그래서 4비트 출력 데이터로 빠지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이런 형태는 계속 우리가 봐왔어요. 근데 제가 이걸 그림을 다시 그리면서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램칩은 디코더에 의해 주소가 지정된다는 거야. 디코더에 의해서 나머지는 다 0이고 어느 하나 내가 지정하려고 하는 주소 공간만 1이 전송이 돼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가 빠져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코더를 이용해서 주소가 지정되고 그 지정된 메모리에서 공간에서 데이터가 출력된다. 그러니까 이 출력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에 대해서 블록도상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건 그 전에도 설명했던 거지만 따로 이제 제가 더 이제 시간을 내서 공간을 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려야 될 거는 여기 보시면 16메가 곱하기 4 D램입니다. 이거는 이제 2의 34승이 되겠죠. 34승에 곱하기 4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드레스 라인이 34개, 데이터 라인이 4개예요. 자, 이게 지금 이런 칩인데요. 이게 이제 24핀짜리 DIB입니다. DIB은 듀얼 인 라인 패키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반도체 중에 이렇게 생긴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리가 이쪽에 달려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달려 있고 위에서 꼽는 거, 그죠? 꼽는 형태로 되어 있는 이게 DIB의 듀얼 인 라인 패키지. 이제 DIB 아닌 게 SMD라는 것도 있습니다. SMD, Surface Mounted Device라고 해서 이 보드가 있으면 이렇게 해갖고 칩이 우리 CPU처럼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나 있어서 아예 납땜 위에서 아래로 꽂는 게 아니라 납땜이 다 돼 있는 거. 그걸 이제 SMD라고 불러요. Surface Mounted Device. 그러니까 표면에 마운트 장착되어 있는 디바이스라는 거죠. 자, 이제 DIB의 형태로 되어 있는 램칩을 한번 우리가 설명을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24핀이에요.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원래 어드레스 핀이 34개여야 되는데 24개밖에 없어, 핀이. 그럼 이걸 핀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 부족한 거 맞아요. 맞는데 저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요 34개를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34개가 아니라 제가 계속 틀린 걸 얘기하고 있었네요. 24개죠. 이 16메가니까 24개 곱하기 4 이거죠. 자, 이게 24개니까 이걸 12개로 구분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컬럼에 대한 주소, 로우에 대한 주소, 그러니까 행에 대한 주소, 열에 대한 주소로 나눠서 보겠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 이제 전체 요 칩의 요 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VDD, VSS 이거 전원 연결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5V 연결하고 여기에 그라운드 연결하면 되는 거죠. 0V.
DD라고 되어 있으니까 드레인입니다. 여기는 SS 되어 있으니까 소스입니다. 드레인과 소스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거는 BJT 형태의 반도체로 구현된 게 아니라 FET 형태로 구현이 됐다는 얘기죠. FET. 자, 그리고 동시에 그 정도만 얘기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 VDD하고 VSS 더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추가적으로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 D0, D1, D2, D3, 그러니까 데이터 라인이 4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데이터 라인 아까 우리 정리하기를 4개였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write enable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read enable. 이게 정확하게는 O이면 output enable인데 read enable이 어차피 출력을 해내는 거니까 메모리부터 출력을 빼내는 거니까 output enable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주소 비트 개수를 보면 요거 6개 요거 6개입니다. 그러니까 A0서부터 시작해서 A11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A0서부터 시작해서 A11까지 그럼 총 12개예요. 12개밖에 없어요. 어드레스 라인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24개 라인을 컬럼의 주소와 로우의 주소로 나눠서 그걸 C분할해 갖고 이 메모리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이제 이 주소를 접근을 하게 되고요. 그게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 RAS라는 거, Row Address Strobe, CAS라고 하는 거, Column Address Strobe, 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 블록도상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RAS고요. 여기가 CAS입니다. 자, 먼저 RAS 구간에 여기 보시면 주소 12개의 주소가 이쪽으로 가서 이 버퍼에 쌓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CAS가 1이 되는 구간에 그 다음에 12개의 주소가 들어와서 그게 컬럼 어드레스 버퍼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12비트, 여기 12비트의 어드레스가 있잖아요. 이걸 한꺼번에 이제 그 다음 다 여기 로우하고 컬럼에 저 어드레스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한꺼번에 접속을 하는 거죠. 이쪽으로 접근할 수 있고 이쪽으로 접근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로우 어드레스를 결정하고 요거는 컬럼 어드레스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 소자 배열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요. 4096 곱하기 4096 곱하기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요거 2의 12승이에요. 그리고 요것도 2의 12승이고요. 이거 곱하기 4예요. 그래갖고 2의 24승 곱하기 4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놈이 여기 앞에 요게 이제 그냥 16메가 곱하기 4죠. 요게 요 앞에 봤던 거랑 동일한 거죠. 요거랑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 셀을 구현하기를 어드레스를 줄 때 요렇게 주겠다는 거죠. 4096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게끔 어느 위치에 있는 걸 갖다가 데이터를 끌어올 건지 그거를 4096으로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4096은 로우 어드레스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4096은 요 컬럼 어드레스로 결정하고 그래서 결정된 어떤 셀에서 데이터를 4비트를 뽑아내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12개의 주소 핀으로 24비트의 주소를 어드레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타이밍도를 보면 그 개념을 더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CPU에서 어드레스 주기를 사실은 24비트짜리를 주게 되는 거죠. 근데 D램에서 어드레스 받아들이기를 요 앞에는 상위의 12개, 요 뒤에는 하위의 12개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RAS와 CAS를 이용해서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리드 신호는 처음부터 줘야 되겠죠. 이렇게 주면 요 컬럼 어드레스가 들어간 요 시점, 그러니까 약간의 컬럼 어드레스 들어가고 약간 딜레이가 있죠. 그 시점에 메모리에 어떤 소자 배열 4비트짜리가 딱 결정이 되는 거죠. 그 4비트짜리가 데이터 버스에 실리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타이밍도를 그릴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딥램 칩의 외부 핀의 개수가 부족하면 C분할을 통해 주소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될 주제는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엠모스팻 기반의 메모리 셀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림이 어떤 하나의 셀, 그러니까 메모리 셀 한 비트를 저장하는 메모리 셀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셀을 기본적으로 보면 이 컨트롤 게이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플로팅 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플로팅 게이트가 플래시 메모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새로운 어떤 게이트인데요. 요게 이제 나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N, P, N이죠.
그랬을 경우에 이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드레인이라고 부릅니다. 드레인.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소스라고 부릅니다. 소스. 자, 소스의 의미는 뭐냐면요. 여기서 흐르는 캐리어, 여기 지금 채널로 점선이 채널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채널을 통해서 이쪽으로 전자가 흐르게 됩니다. 전자. 이게 왜 전자냐면 여기가 N이니까, N형 반도체니까. 전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게 되고 실제 전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소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자의 소스입니다. 원천. 그러니까 뭐 수도물이 쭉 나오는 거죠. 드레인은 뭐냐면요. 이거의 뜻이 하수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스 쪽에서 흘러나오는 물, 즉 전자가 하수구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 중간에서 요 게이트는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수도꼭지의 그 꼭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잠금은 물이 안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게이트를 통해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자의 흐름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모스펫이라고 하는 것. 지금 이게 N모스펫인 이유가 바로 여기가 이 채널을 통해서 흐르는 캐리어가 전자이기 때문에 N모스펫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홀이라면 이게 이제 P모스펫이 되겠죠. 저게 이제 모스펫의 기본 동작이 됩니다. 기본 동작.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를 보겠습니다. 이 게이트하고 이 컨트롤 게이트하고 플로팅 게이트는 메탈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중간에 이제 절연체가 있죠. 절연체는 영어로 이제 이게 산화물 절연체인데 옥사이드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옥사이드. 보통 이제 SiO2 산화규소의 형태로 저 절연체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은 이거 전부 다 반도체죠. 세마이컨덕터죠. 그래서 메탈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의 형태로 구현이 된다라고 해서 모스라고 하는 거고요. 요 게이트에 어떤 전기를 이제 여기다 인가를 해서 이쪽에 채널을 형성을 시키고 또는 채널을 삭제하고 하는 동작을 함으로써 요 사이에 전자의 흐름을 조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개를 이용해서는 전개. 그래서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입니다. 요 FET라는 게 필드 FIEL 필드 이펙트. 그러니까 필드 이펙트라는 게 전기를 통해서 이펙트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채널이 형성되고 채널이 삭제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트랜지스터다라고 불러서 FET라는 말을 쓰는 거죠. FET에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BJT가 있습니다. 바이폴러 정션 트랜지스터. 바이폴러 정션 트랜지스터는 이제 다이오드를 이제 두 개를 접합을 더 한 거죠. 그거는 뭐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FET를 기본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모스펫의 기본 어떤 그 기호입니다. 기호. 게이트고요. 이게 수도꼭지라고 그랬죠. 여기에 만약에 플러스 5V를 걸어준다는 것은 여기에 플러스 5V를 걸어준다는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5V를 걸어주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요 N에 의해서 이쪽으로 전자가 몰립니다. 전자가 몰려서 이런 채널을 형성을 하게 되죠. 이해되시죠? 요 채널은 N, 그러니까 전자가 모여있는 그런 길이 되는 거죠. 그게 형성이 되면 그러면 그때 가서 여기서 전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전자가 일로 가고 전류가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 5V에서 0V를 걸어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채널이 삭제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채널이 아주 작은 채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기가 좀 힘들어지겠죠. 따라서 이 게이트는 뭐를 하는 거냐? 수도꼭지다. 전자의 흐름을 제어하는 거고요. 드레인하고 소스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그립니다. 요게 이제 모스펫의 기호도가 되겠습니다. 자, 5V를 걸어주느냐 안 걸어주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채널이 형성되느냐 안 형성되느냐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제 만약에 12V 정도로 아주 강하게 걸어줬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지금 보겠습니다. 보시면 터널링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이 채널에 있던 전자가 요 플로팅 게이트로 뛰어 올라가서 이 플로팅 게이트를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채우게 되죠. 자, 이걸 터널링이라고 불러요. 터널링이라는 거는 뭐 터널 따라 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터널링이라는 특별한 용어를 쓰게 되냐면요. 원래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절연체 SiO2거든요. 여기 산화물이에요. 그럼 이 산화물로는 절대 전류가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자가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통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전역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고전역학에서는 이건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전역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고전역학에서는 저기 절연체가 있으면요. 절대 그 절연체를 통과해서 플로팅 게이트로 전자가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양자역학 관점에서는 저걸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슈레딩거의 웨이브 이퀘이션이라는 걸 이용하면 여러분 반도체 이론에서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포텐셜 웰 프로블럼이나 포텐셜 베리어 뭐 이런 것들의 반대쪽에 전자가 형성이 된다. 전자가 그쪽으로 뛰어 넘어가게 된다라는 걸 이제 그 수식을 아마 우리가 미분 방정식 이용해서 이제 푸는 거를 경험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슨 얘기냐? 양자 역학을 이용하면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차는 걸 설명할 수 있고 양자 역학적 관점에서 그 현상을 우리가 터널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또 이 12V를 걸었다가 VG에 다시 0V를 걸게 되면 여기 게이트로 올라왔던 전자들이 다시 이쪽으로 릴리스가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터널 릴리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기본적으로 해서 엠모스폿에 대한 동작 원리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 여기 있는 말들을 읽어볼게요. 엠모스폿은 다음과 같이 비트 정보를 저장한다. 자, 0을 저장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여기다 플러스 12를 거는 거죠. 12V를. 그래갖고 이쪽에 전자가 이쪽 게이트에 올라오는 거죠. 플로팅 게이트에. 그래서 플로팅 게이트가 전자로 꽉 찬 상태. 그걸 우리가 0을 저장했다라고 간주를 하게 되는 거고요. 게이트에 0V를 인가하게 되면 터널 릴리스가 돼서 여기에 있는 전자가 다시 그러니까 다는 아닌데 일로 내려오게 되죠. 다시 채널 쪽으로. 자, 이거는 2를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로팅 게이트가 전자가 플로팅 게이트에서 좀 빠져나와서 꽉 차지 않는 상태죠. 많이 비어 있는 상태죠. 그 상태가 0을 이제 2를 저장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2V를 걸었다. 지금 제가 별도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여기다가 플러스 12를 걸건 여기다 마이너스 12를 걸건 이 반대쪽은 접지에 연결돼 있어요. 0V라는 거지. 그러니까 12V고 0V인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2V면 여기도 0V고.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아까 게이트에 차있던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게 싹 다 이 아래로 빠져버립니다. 싹 완전히 제거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 삭제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삭제하는 그런 오퍼레이션인 거야. 이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게이트에 얼마를 걸어주느냐에 따라서 0을 저장하느냐, 2를 저장하느냐, 아니면 데이터를 그냥 삭제해버리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트 정보를 우리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읽어보겠습니다. read 하는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write는 이제 그 전에 했고요. 자, read 하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플로팅 게이트인데요. 플로팅 게이트의 전자가 차있지가 않죠. 비어 있죠. 자, 비어 있는 것은 무슨 얘기냐? 2를 저장하는 겁니다. 2를 저장한 상태예요. 자, 이 상태. 그리고 이 두 번째 그림 뭐냐면 여기 전자가 차 있죠. 자, 이 차 있는 건 뭐죠? 0. 데이터 0을 저장한 상태예요. 0과 2를 어떻게 읽어내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를 저장한 상태라면 여기 전자가 비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5V 정도를 걸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채널이 형성된 채널이거든요. 채널이 잘 형성돼요. 근데 이 두 번째 그림을 볼게요. 여기다 5V를 걸었어요. 근데 여기 전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5V의 큰 전압이 이 전자에 의해서 상쇄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전압을 건 것처럼 효과가 발생을 하게 돼서 여기 있는 이 채널이 축소가 됩니다. 여긴 채널 폭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채널이 확장이 돼 있죠, 이쪽은. 근데 이쪽은 채널이 많이 축소가 돼 있죠. 그 이유는 여기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차 있기 때문이야. 그죠? 이 플로팅 게이트의 전자가 이 전압을 상쇄를 시키는 거지. 이건 플러스 전압이니까. 그죠? 그럼 이 드레인에서 소스로 흐르는 전류. 실제 전자는 이제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흐르지만 전류는 이쪽으로 흐르게 되죠.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양이 여기 같은 경우는 잘 흐르겠죠. 왜냐하면 이 채널이 폭이 확장이 됐으니까. 근데 이 두 번째는 채널의 폭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류가 잘 못 흐릅니다. 그럼 마치 여기 저항이 0인 상태, 여긴 저항이 무한대인 상태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어떤 전압을 걸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다 5V를 걸고 여기다 0V를 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양이 어떠냐, 전자가 흐르는 양이 어떠냐를 관찰을 해서 그 양이 그러니까 오픈이 되느냐 쇼트가 되느냐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픈이 돼 버리는 거죠. 무한대가 돼 버리니까 이쪽으로 전류 잘 못 흐르는 거죠. 여기는 0이 돼 버리니까 이쪽으로 쭉쭉 전류 잘 흐르죠. 이게 쇼트죠. 오픈이 되느냐 쇼트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0과 1이냐라는 것을 읽게 되는 거예요. 여기 전자가 꽉 차 있으면 오픈이 될 거고, 그러면 0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여기 전자가 비어 있으면 쇼트가 되니까 2를 저장한 상태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뭡니까? 0과 1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게 되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말을 읽어볼게요. 엠모스는 게이트의 플러스 5V, 드레인의 플러스 5V를 인가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저장된 비트 정보를 읽는다. 채널의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그러면 1로 읽는 거죠. 그죠? 채널의 정보가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1로 읽는 게 아니라 0으로 읽는 거죠. 이건 수정하겠습니다. 0으로. 채널의 전류가 잘 흐르면 그러면 1로 읽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요건 숫자 바꾸겠습니다. 1과 0이 좀 교환이 돼야 되겠네요. 자, 다음. 여러분이 시중에서 이제 이런 플래시 메모리 관련된 USB 메모리나 혹은 SSD, Solid State Drive를 사게 되면 보통 이제 요게 이제 플로팅 게이트를 그린 거예요. 요게. 이건 플로팅 게이트가 비어 있고 이건 차 있습니다. 근데 이게 0 저장한 거라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요걸 읽을 때 뭐 인버터를 하나 붙이면 그러면 1을 0으로 0을 1로 바꾸게 되니까 이게 0이냐 1이냐라는 사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빈 거를 0으로 보겠습니다. 찬 거를 1로 보고 여기서부터는 이게 비어 있는 게 0이죠. 이건 차 있죠. 예. 그렇다면 0, 1로 이렇게 플로팅 게이트가 차 있느냐 비어 있느냐에 따라서 0, 1을 잘 읽게 되고요. 자, 요거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차 있는 정도의 레벨이 달라요. 얘는 꽉 차 있고 얘는 좀 덜 차 있고 얘는 완전히 이제 덜 차 있고 얘는 아예 비어 있고. 이런 식으로 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플로팅 게이트를 설계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나의 셀에 2비트를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싱글 SLC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싱글 레이어 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MLC라고 부릅니다. 멀티 레이어 셀 이렇게 부르는 거죠. TLC도 있습니다. TLC는 트리플 레이어 셀 이건 뭐냐면 한 셀 하나에 3비트 저장이에요. 3비트. 그럼 이게 가장 효율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이제 셀 하나에 3비트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레벨을 이렇게 자세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구분하려면은 조금 힘들겠죠. 그리고 오류도 많이 나겠죠. 예, 그런 문제가 있고 저렇게 이제 구분을 하다 보면 이제 셀의 수명도 짧아집니다. 그래서 TLC를 이용한 게 가장 가격이 싸요. 대신 싼 가격 대비 큰 용량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건 전부 다 TLC입니다. MLC도 거의 없어요. 이거 아주 소수고요. SLC는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시중에서 파는 것 중에는. 시중에서 파는 건 전부 다 TLC 형태의 플래시 메모리를 사는 거다. 그게 싸기 때문에 요걸 주로 이제 많이 생산을 실제로 합니다. TLC를. 네, 이제 우리가 플래시 메모리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얘기한 게 이제 롬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램을 얘기했고요. 그 램 중에는 먼저 SRAM 먼저 얘기했죠. SRAM. 그 다음에 DRAM을 얘기했습니다. DRAM.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한 게 플래시 메모리 얘기한 겁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뭘로 쓰인다고요? 네, 이거는 이제 뭡니까? USB 메모리. 여러분 많이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SSD, Solid State Drive. 이런 데 사용하는 게 플래시 메모리인데 이 플래시 메모리는 롬 계열입니다. 롬 계열. 그러니까 한번 쓰고 나서 전원이 차단돼도 여러분 USB에 데이터 저장하면 전원 차단돼도 뭐 데이터가 잘 저장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죠. SSD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걸 하드디스크처럼 쓸 수가 있는 거죠. 전원이 차단되는데 데이터가 날아가 버리면 이걸 쓸 수가 없죠. 하드디스크처럼. 네, 그런 거죠. 플래시 메모리는 롬 계열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메모리 시스템을 실제 한번 구성을 해보는 겁니다. 구성을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메모리들은 정형화된 어떤 사이즈로 생산이 돼요. 근데 컴퓨터 시스템에 저걸 활용할 때는 정형화된 그 크기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여기 읽어보면서 이해를 해볼게요. 메모리 칩의 워드 길이.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요거하고 요게 있죠. 요거 이제 그전에 이 n승이었고 요게 m이었어요. 요 m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메모리 칩의 워드 길이에요. 그러니까 억세스를 한번 했을 때 데이터로 빠지게 되는 데이터 비트의 길이를 얘기하는 그게 m비트죠. m비트. 그 다음에 필요한 메모리 공간의 비트 폭이 크다. 필요한 메모리 공간이 뭐냐면 어떤 컴퓨터에 CPU가 있는데 이 CPU의 워드의 길이 한번 읽고 쓰는 데이터의 길이죠. 그게 2M개, 2M개. 그러니까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주소 공간은 2M만 있으면 되는데 요 폭은요 M이 아니라 2M이라고 이렇게. 이럴 수 있죠.
나는 CPU를 설계하는데 명령어를 32비트짜리 하나의 명령어가 32비트 이게 되도록 설계를 했는데 시중에 나온 램을 찾아보니까 사이즈가 여기가 다 16이야. 그러면 이 램을 여기다 쓸 수가 없느냐? 쓸 수 있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워드 길이 확장을 하면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라고. 메모리 칩의 워드 길이보다 필요한 메모리 공간의 비트폭,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거 얘기하는 거죠. 32비트. 워드 길이는 요 8비트 얘기하는 거고. 크면 여러 개의 메모리 칩을 병렬로 연결해서 워드 길이를 확장한다. 요게 지금 16비트로 돼 있고 이거는 32비트로 돼 있으니까 하나 여기다 더 붙이겠다는 거지. 16비트짜리 이렇게 16짜리. 그래서 요 16하고 26 합쳐서 32를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많이 지저분해졌으니까 지우고 나서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우리가 뭐냐면 워드 길이 확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형화된 램 칩을 우리 일반적인 컴퓨터 시스템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예제로 그걸 추가적으로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CS핀, 요건 칩 셀렉트죠. 근데 요건 이제 액티브 로우로 되어 있고, 요 리드 라이트, 요건 액티브 하이고 요 액티브 로우입니다. 이렇게 핀이 있는 두 개의 16 곱하기 4 램 칩으로부터 16 곱하기 8 메모리 용량을 구성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답이 여기 사실 있는데요. 이 답을 보고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걸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6 곱하기 램 칩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고 CS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리드 라이트 들어옵니다. 그게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공이 여기도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로 연결을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얘를 켜면 얘를 칩 셀렉트를 하면 얘도 셀렉트가 되고 얘를 선택을 안 하면 얘도 선택이 안 되는 겁니다. 얘가 리드면 얘도 리드고 얘가 라이트면 얘도 라이트인 거죠. 똑같은 거에 공통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어드레스를 이쪽으로 이 어드레스 4비트죠. 왜냐하면 16 곱하기 4니까 이건 2의 4승 곱하기 4니까 어드레스 비트 수는 4죠. 어드레스가 4개가 들어옵니다. 얘도 공통으로 이렇게 연결합니다. 공통으로. 자,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쪽으로 데이터가 빠져나오겠죠? 이쪽으로도 데이터가 빠져나오겠죠? 4비트씩이 공이 빠져나오게 된다고. 이거를 패러럴하게 8비트로, 이건 이제 데이터 버스인데요. 이건 데이터 버스. 요거는 어드레스 버스 이렇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 버스 8비트로 이걸 따로따로 받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메모리를 액세스할 때 8비트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실제 이렇게 구성을 하면 이거는 16 곱하기 4짜리로 이걸 두 개를 이용해서 16 곱하기 8을 만들어낸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된 건 뭐예요? 원래 이게 워드 길이였는데 이걸 2배를 해갖고 8을 만들어냈으니까 우리가 워드 길이 확장이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이해되시죠? 각 램별 주소 공간을 써라. 그건 이제 램 1이 됐든 램 2가 됐든 주소 공간은 주소는 이게 지금 4비트밖에 없으니까 000서부터 111까지 올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낮은 주소, 여기 가장 큰 주소, 그러니까 작은 주소죠. 주소값 중에 가장 작은 거, 이거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 이걸 16진수로 나타내면 요 H는 헥사데시말 16진수를 표시하는 전미사일 뿐이니까 앞에 있는 0, 요 0, 그다음에 요 F, 그러니까 0부터 F까지 000부터 111까지 우리가 주소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16 곱하기 4 램 그 자체도 0000서부터 111까지만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공이 공통선으로 연결해서 한꺼번에 4비트씩을 뽑아내니까 주소 공간이 달라지는 게 없죠. 그대로 그냥 0000부터 111까지 주소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건 뭐냐면 주소 공간의 개수 확장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16 곱하기 4 램이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은 실제 2의 4승 곱하기 4예요. 그럼 어드레스 비트는 4개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컴퓨터 시스템에 어떤 구성하려는 컴퓨터 시스템의 어드레스 버스가 5비트야. 4비트가 아니라. 그럼 충분히 5비트니까 더 큰 용량을 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만 달아버리면 그러면은 뭐 충분히 주소 버스를 다 활용하는 게 못 되죠. 그래서 2의 4승 곱하기 4짜리 하나 더 쓰는 거죠. 이렇게. 더 쓰는 거지. 그러니까 2의 5승이 된다는 얘기는 주소 공간이 32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주소 공간 32개 중에 16개는 이 위에 있는 램에서 쓰고 나머지 16개는 요 아래에서 쓰겠다는 얘기야. 요게 16개고 요게 16개니까. 대신 하나를 액세스했을 때 나오는 데이터는 4비트만 나오는 거죠. 여기 4니까. 그죠?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주소 공간의 개수를 확장한 거죠. 그죠?
원래 여기서까지가 짧은데 이거를 확장을 해서 주소 공간의 개수를 늘린 거죠. 자, 그럼 여기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소 공간의 개수, 요건 좀 지우고요. 요거 지우고 이제 수정하겠습니다. 메모리 칩의 주소 공간의 개수.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16개죠. 16개. 그보다 필요한 주소 공간의 개수가 크면 필요한 주소 공간의 개수는 32개죠. 그럼 여러 개의 메모리를 직렬로, 이렇게 직렬로 연결해서 주소 공간의 개수를 확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그림은 그리는 걸로 하고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A0부터 A3, 이건 이제 주소 비트수가, 주소 호스가 4개니까 4개를 공이 여기하고 여기에 연결을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그림인지. 그 다음에 read, write는 역시 이것도 공통으로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칩 셀렉트에 들어가는 신호를 잘 보자고요. 칩 셀렉트에 뭐가 들어가냐면 A4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반전이 돼서 들어가요. 근데 이쪽은 뭐예요? 바로 그냥 들어가요. 그럼 만약에 이 A4가 0이었다 그러면 요게서 요 첫 번째 요게 선택되겠죠. 맞아요? 저 0이면.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요게 1이었다 그러면 뭐가 선택돼요? 요 두 번째 게 선택되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주소 버스인데 이게 칩 셀렉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 A4라는 주소 요 값에 의해서 요 앞에 게 선택될 수도 있고 이 뒤에 게 선택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칩 셀렉트가 마치 주소 입력처럼 쓰이기 때문에 16 곱하기 4를 32 곱하기 4로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주소 공간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주소 공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0이다 그러면 요게 1이 돼 갖고 요게 첫 번째 게 요 램1이 선택되기 때문에 요 램1은 주소 공간이 000서부터 원래 111이었잖아요. 근데 요 A4로 들어간 칩 셀렉트 이것도 주소가 돼 버리니까 요건 00이죠. 0일 때 선택되니까. 램2는 1일 때 선택되겠죠. 요게 1이면 이거는 0이 돼서 이거 선택 안 되고 요 두 번째 램2가 선택이 되니까. 그거는 주소 공간이 어떻게 되느냐? 1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이제 0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1. 그죠? 그래서 1000서부터 1111까지 선택이 될 겁니다. 그걸 16진수로 이걸 바꾸게 되면 얘는 00이고요. 요 두 번째 라인은 0F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라인은 10이고요. 네 번째 라인은 1F예요. 그러니까 00서부터 0F까지 그 다음, 요 0F 다음이 바로 10인데 10서부터 1F까지. 그래서 토탈 32개의 메모리 공간을 어드레싱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워드 길이 확장하고 주소 공간의 개수 확장 차이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메모리에 대해서 공부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디지털 논리회의 거의 끝이고요. 내용 자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들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러나 사실 디지털 논리회로는 전체적인 우리 학과의 교과 과정 중에서는 좀 평이한 그런 교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이해를 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